그 다음 8번 해봅시다. 8번. 자,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금지. 12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어요? 이런도 뭐, 전체 구조가 이렇죠. 일단,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이거 원칙적으로 허용돼요, 금지돼요?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허용되는 사유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허용 사유 두 가지 뭐죠? 허체죠. 허락, 채무의 이행. 본인의 뭐가 있거나 허락이 있거나 채무의 이행. 요건 돼요, 안 돼요? 돼요. 허용되는 사유는 딱 두 가지 뿐이에요. 자, 그래서 1번 질문 보세요. 자,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허용 사유 두 가지는 뭐다? 허, 채, 딱 두 가지 뿐입니다. 그럼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럼 부득이한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오히려 더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생길수록 오히려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더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본인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용되는 사유가 두 가지인데 그냥 정확하게 외워요. 승낙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그냥 조문대로 외우는 겁니다. 본인의 뭐가 있거나 허락이 있거나 그 다음 채무의 이행. 그다음 또 하나 준비해야 되는 건 이제 허락이 있어서 되는 경우 채무의 이행으로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것도 정리해야 됩니다. 그게 10번입니다. 10번. 10번. 요건 별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로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풀어보세요. 일단 제일 쉬운 게 D급번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요건 매도인 매수인을 양쪽 대리해서 법무사가 자기 혼자 등기 신청하라고 하는 건 본인의 뭐가 있는 경우죠. 허락 또는 그 다음 이건 또 채무의 이행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 채무 관계를 그냥 결제하는 데 그치는 거니까 이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대물 변제 그러니까 1,000만 원 빌려줬는데 자동차 1,000만 원짜리로 대신 갚는 거 이게 대물 변제입니다. 그럼 대물 변제 받는 사람에게는 대물 변제 쪽으로 자동차를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사람 집에는 자동차가 몇 대 있어요? 500대 있어요. 500대. 그러니까 대물 변제 쪽으로 자동차를 받는 건 쓸데없는 물건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게 되고 또 하나 대물 변제 쪽으로 자동차를 받았어요. 이걸 현금화하려면 대물 변제 받은 사람 이걸 또 다른 사람이 또 처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물 변제는 기존 채무 관계를 결제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출시키는 거니까 이건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경계도 똑같아요. 채무의 내용을 바꾸는 경계 역시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출시키기 때문에 이건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다음에 리을반에 가면 채무의 변제는 되는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죠? 미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는 거 이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 미음번에 채무의 이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앞에 보니까 뭐 어떤 표현이 있죠? 다툼이 있는이죠. 그러니까 다툼이 없는 채무를 이행하는 건 되는데 다툼이 있는 채무를 이행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비읍번 이건 잘 외워야 됩니다. 상계입니다. 상계. 그러니까 줄 거 있고 받을 거 있을 때 일정 금액에 관해서 대등액에 관해서 까는 거 이게 상계죠. 그러니까 상계 이건 기존 채무 관계를 그냥 결제하는 데 그치는 거지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출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허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된다. 그럼 되는 건 이제 두 개인데 뭐가 뭐죠? 이전 등기 신청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상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왼쪽에 9번 해봅시다. 9번. 자, A와 B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A와 B 사이의 계약이 허위 표시에 해당하고 통정 허위 표시 무효네요. 그 다음 C가 A, B 사이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럼 C가 어떤 상태라는 거죠? 선의. 그러면 허위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경우 A는 계약의 무효를 가지고 C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죠? 통정, 무선 이건 물어보는 거죠.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 자, 오른쪽에 3번 볼까요? 3번.